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셀프 북코칭. 어느덧 2025년 1월의 두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 채팅창으로 인사 같이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수요 나눔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큰 거 하나 더 리마인드 드려보려고요. 비카인드. 여러분들 얼마나 요즘 비카인드 하고 계신가요? 친절함. 이것에 있어서 처음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함일 수 있고요. 나아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세상의 여러 장면에까지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비카인드 이거에 있어서 저도 오늘 수요나눔 준비하면서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방학 때 엄마로서 비카인드를 가슴에 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집중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아들하고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까, 비카인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줄리아 카메론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제 마음을 뒤돌아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또 매일 5분, 7분 이렇게 자기 대화 일지도 쓰고 있죠. 그걸 쓰면서 바라보니까 내가 왜 비카인드가 안 되지라고 살펴보니까 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 항상 아이들을 우선순위에 올리는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제 첫째랑 도서관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아이에게 너 점심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놓곤 아이가 오히려 엄마는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서 엄마는 동생 없이 돼지국밥을 먹고 싶어. 제가 그렇게 차 안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말하고 혼자 또 메타인지 됐잖아요. 아, 밥이 따뜻할 때 내가 음미하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먹고 싶구나. 사실 가족 외식 나가면 항상 아이들 다 먹을 때까지 저는 먹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괜찮긴 해요. 엄마로서의 행복감도 있으니까.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저 깊은 내면에는 나도 맛있을 때 맛있게 먹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아까 이제 도서관에서 갔다 오는 길에 첫째와의 대화에서 깨달았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카인드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함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줄리아 카메론은 아티스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이번 책을 통해서 사실은 이 Be Kind 그러니까 이 책의 영제목이 원래 listening pass 듣는 것에 대한 거긴 한데 이 Be Kind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다정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귀 기울이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기상할 때 하지 않던 걸 하는 것을 인지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저에게 성향아 잘 잤니? 괜찮아? 이렇게 혼자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원래 안 하던 건데 되게 제가 의식적으로 저에게 말 걸고 저를 케어하려는 것을 의식하고 있구나? 되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서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모임에서 1년간의 슬로건으로 친절함을 걸 만큼 제가 저한테도 잘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친절함, 특히 자기 자신에게 친절함과 어떤 경험을 또 하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밴드 인증 덕분에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오히려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많은 격려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하루에 5 분씩 하는 자기 대화 일지 쓰는 것. 여기 줄리아의 표현으로는 모닝 페이지라는 기법이죠. 뭐 모닝 페이지 좋고요. 셀프 코칭 저널도 좋고 뭐든. 여러분들 하루에 5 분씩 원래 우리가 이 셀프 코칭에서는 책을 통해서 그 활자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거였다면 지금은 사실 펜을 들고 저널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을 2025 년에는 추가로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뭐 체크를 해 드리거나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의무감을 드리진 않고 있지만 올해 1년 동안은 이 Be Kind의 영역에 자기 대화 일지, 자기 마음에 대한 저널링 하는 것은 꼭 권유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끔 새벽에 타이머 이렇게 사진 컴퓨터 이렇게 타이머 사진 찍어 공유 드린 적 있잖아요. 딱 5분 정도만 타이머 재워 놓고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글들이 뭔지 그것을 내 손끝 펜끝으로 그냥 적어 내려간다라는 그 경험을 1년 안에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소소한 이벤트 했을 때 45분 동안 그 모닝 페이지 우리 제대로 세 쪽 쓰기 해 봤잖아요. 대단했죠. 해 보면서 분명히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근데 이것에 있어서 제가 가급적 이렇게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에 있어서 이번 우리 2 주째 때 읽는 범위에 관련된 문구가 있길래 요건 좀 같이 읽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책에 164 쪽에 언급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하루를 기도와 명상으로 시작해요. 먼저 기도를 하고 조용히 앉아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마치 신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명상 없는 기도는 전화를 걸어 놓고 신이 말하기 전에 끊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20분 정도 침묵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요하고 작은 소리를 듣는 거죠. 물론 그리 고요하지 않은 날도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 저의 하루가 온전하게 시작되고 저는 바깥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됩니다. 도시의 소음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이런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모닝 페이지가 모닝인 이유는 방금 읽어 드린 이 문구에 있죠. 외부의 소리에 노출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의식의 영역이 깨어나기 전에 무의식 영역 상태일 때 멍할 때 뭔가 내 의지가 개입되기 전에 내 목소리 순수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저널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닝 페이지가 모닝이란 시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못지않게 저는 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기 내면의 대화에 대한 이 저널링 자기 대화 일지 작업 역시 이왕이면 오전, 아침, 새벽을 추천드려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요. 세상 바깥의 정보에 귀 기울이기 전에 가장 먼저 나에게 친절하게 말 거는 행동을 굉장히 중요한 리추얼로 여기는 거죠. 의식적인 활동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간단해요. 시작할 때 그냥 그 문구에 맨 위에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누구야? 요즘 어때? 잘 지내?" 소위 "How are you?" 이렇게 묻는 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 누구야? 너 어때? 요즘 살아가는 거 어때? 괜찮아? 안녕해? 잘 지내? 요즘 마음은 어때?" 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그저 말을 걸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 목소리를 작성하시는 것 역시 Be kind.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에 있어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소소한 이벤트로 또 뭐 아티스트 데이트도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또 한 것은 어떠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롯이 재미를 위해서 무언가 해본 것은 정말 흔하지 않은 경험이죠. 여러분들만의 그 경험을 너무나 응원드렸어요, 그날 토요일에. 저는 그날 톡창에도 나눠 드렸던 것처럼 그때 연남동, 제가 이제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기차 시간까지 제법 시간이 남아서 연남동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새롭더라고요. 그냥 뭘 해야 해서 그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 귀 모든 감각을 열고 주변을 그냥 천천히 음미하며 발바닥이 발 뒤꿈치부터 앞에 발가락까지 닿는 천천히 그 감각까지 느껴가면서 걷는데 굉장히 행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티스트 데이트 하셨을 텐데 그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 순간 다시 음미해 보시면서 또 다음 한 주도 아티스트 데이트 물론 따로 이벤트가 적혀 있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꼭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저 즐거우려고 재미있으려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책 내용을 나눠 볼까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 읽었던 부분 윅 2 였죠. 2 주차 해서 큰 제목은 이거였어요. 타인의 말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는 법. 어 좀 저는 이 책들 읽으면서 우리가 사이쇼단에서 이렇게 셀프 코칭으로 셀프 북 코칭 라인이 있지만 코칭 스터디, 저와 같은 전문 코치님들과 같이 또 코칭 스터디 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에서 지금 읽고 있는 게 ICF 코칭 핵심 역량인데 딱 이번 5 번, 6번 역량에 6 번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내내 정말 경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라는 것, 한번 책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쪽입니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들과 연결된다. 잘 듣는 이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려 한다. 그들의 통찰이 내 것과 합쳐지도록 말이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경청이 읽는 두 책에서 모두 핵심이어 가지고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메모에도 적어 두었는데 저는 직업이 경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와, 반대로 일이 아닌 장면에서는 정말 경청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요? 가슴 절절히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이 일에서 하고 싶은 얘기 못 했던 걸 억누셨던 게 다른 곳에서 터진달까요? 그러면서 '아 내가 내 일을 건강하게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더 내 얘기를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타인의 말에 잘 귀 기울이시는 편인가요? 줄리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12 쪽인데요. 듣기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내적 듣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듣는 것, 외적 듣기,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두 개 동시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책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이번 이 책 내용에서는 줄리아 카메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어지간한 그녀의 친구들에게 다 연락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에 연락해서 "너가 생각하는 듣기란 뭐야?"라고 묻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중에 116 쪽에 언급되는 친구 이름이 스코티 피어스 박사인가 봐요. 이제 이분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훌륭한 청자는 의도적으로 상대가 말할 여지를 남겨 주죠." 상대가 말할 여지를 의도적으로 남겨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의미 있는 침묵, 의미 있는 침묵.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의미 있는 침묵을 잘 가져가고 계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흥미로웠던 것은 121 쪽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성공적인 대화의 핵심이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독점하면 이미 그 대화는 망가졌대요. 상대가 한 번, 내가 한 번 이런 식으로 리듬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한 번, 내가 한 번 이렇게 리듬을 지킬 때에는 어떤 신호를 보내면 좋은데 122 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진지하게 공감하면서 "당신의 말이 가장 중요해요."라는 신호를 보낼 때 비로소 그 두 사람 간에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두를 필요도 없고 재촉을 주지도 받지도 않은 모두가 만족스러운 대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묵직한 신호인 거죠. "당신의 말은 지금 저에게 정말 소중해요. 중요해요. 난 당신을 존중해요."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지 가장 마지막 기억이 언제세요? 물론 저와 같은 코치님들은 고객과의 대화는 빼고요. 우리 일상 대화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요즘 방학이라서 아이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 에피소드가 이렇게 많이 기록이 밴드에도 적히게 되었었는데요. 밴드에도 남겼던 것처럼 되게 아들들과 만족스러운 대화가 흔하지 않은데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첫째 아이가 저에게 그동안 불만스러웠던 것을 딱 갑자기 말을 했어요. 근데 예전이었으면 저는 바로 눌렀을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겠지." 뭐 "너" 뭐 이렇게 막 잔소리로 갔을 텐데 제가 이 책을 읽은 덕분에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침묵을 한번 가져 보고 잘 들었어요. 듣다가 불만을 듣다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그럼 너는 엄마가 그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해 주길 바라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그래 그럼 그렇게 두 가지 앞으로 노력할게. 미안해." 이렇게 악수를 딱 했거든요. 근데 좀 희한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랑 내가 진짜 이런 대화를 그동안 한 적이 있나? 우리는 정말 대화를 하는 관계였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계신 와중에 만나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아마 경청과 관련된 어떤 모종의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 속에 책에서 말하는 경청의 소중함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차리고 계신 경청의 힘이 있다면 잊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줄리아의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여서 예술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적혀 있어요. 128 쪽입니다. 줄리아가 친구에게 물어요. "듣기가 예술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나는 질문을 던지고 귀를 기울인다. 친구가 대답하죠. "중요하고 말고요. 듣기를 통해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알죠. 귀를 기울인 다음에 한 부분을 만들어요. 또다시 귀를 기울인 후 다음 부분을 만들고요." 이 표현들이 예술가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방금 읽어드린 이 문구에서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데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무엇에 귀를 기울이면 그 다음에 뭘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경청에 대한 건데요. 137쪽과 138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137쪽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요.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일상에서는 그걸 얻기 어렵고 자기 말을 누가 들어준다는 느낌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들 외톨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전달한 후 상대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재촉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 즉, 잘 듣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셀프 코칭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때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스스로가 그 생각과 문장을 직접 완성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들어주시나요? 잘 기다려 주시나요?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던 문구였어요. 나는 나에게 얼마나 인내해 주는가?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정리해서 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인내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외부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외부의 시선, 무언가 보여주고 빨리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능력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 알아차려지시나요? 156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진정한 듣기는 통제를 포기하는 것,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에요. 듣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연결되어야 하고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면 우리는 우리와 연결되어야 해요. 우리가 우리를 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자신과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하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우리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그것을 물론 저널링으로 하지만 침묵 속에 내 안에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듣기라는 활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57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잘 듣는 것은 통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요즘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내면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오는지 잘 듣고 계시다면, 어쩌면 뭐 오늘부터 들어갔던 내용이긴 한데요. 위크 3주차에 나오긴 하는데, 내 내면에 어떤 놀라운 영혼을 만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내면에 진짜 자아가 사는 숲에 들어가게 된다고 줄리아는 멋지게 비유를 써두기도 했죠. 나 자신에게 집과 같은 공간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173쪽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봐주기를, 돌봄받기를,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죠. 듣기는 그 모든 걸 해줘요. 잘 들어주면 상대는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집이란 너그러운 곳이잖아요. 늘 내 말을 들어주는 곳이죠. 너그러움, 돌봄, 인정, 편안함. 그게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느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자는 이제 줄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후반부에 나왔던 건데요. 경청이 중요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니야라고 말해주시면서 전부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소제목이 있었죠. 잘 듣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훨씬 더 명료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온전히 들음으로써 무엇에는 집중해야 하고 무엇은 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해요. 결국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차리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 표현에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음, 청하지 않은 충고를 주는 사람들은 멀리하라고요. 읽어드릴게요. 180쪽입니다. 청하지 않은 충고만큼 대화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도 없다. 부탁하지 않은 가르침에는 오만함이 숨어 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187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도 또 오늘 나눔할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은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닝 페이지나 자기 대화 일지 노트에 한번 적어보고 그것에 대한 소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5가지 질문을 또 오디오로 남겨둬 볼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98쪽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의 답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고요하게 귀를 기울이면 그 응답 소리는 때때로 너무 작아서 주의와 집중을 기울여야 들을 수 있대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온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줄리아가 경험한 것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다. 내게 지혜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 다음 조언은 자신을 의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낸 일을 기뻐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내 글쓰기를 반쯤 빈잔이 아니라 반쯤 차 있는 잔으로 생각하라는 나 자신을 신뢰하라는 말이었다. 네. 진정한 듣기는 믿음을 요구한다고 해요.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기 확신을 부여하죠. 최고의 지혜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지금 내가 마주한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네요. 네, 이번 주 셀프 코칭 질문,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일지 위에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 5가지 질문에 답해 본 경험을 댓글로 또 나누어 주세요. 네, 그리고 다가오는 주간에는 이벤트 2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채팅방에 알려드리겠지만 친구에게 연락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활동이 하나 있을 거고요. 미리 안내 드렸던 것처럼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관련한 또 이벤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주에는요. 화요일 저녁에는 나의 한 달 웨비나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이렇게 3번째 수요 나눔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목소리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